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협회에서 만나요.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 점유인 권창호가 전입신고 86년이고 윤영숙이 2006년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제일 먼저 체크하시죠. 2011년이죠? 안양저축은행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권창호와 윤영숙은 어떻게 되죠? 선순위자죠? 자, 선순위자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땅을 사요, 집을 사요? 땅을 삽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누가 됐든지 이 사람이 선순위든지 후순위든지 관심 끊으셔도 된다. 맞죠? 나는 땅을 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사면은 배 밖에 사람이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똑같은 거다.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근데 요거는 단층이에요. 1층이네요. 네. 요게 45.8평 정도 된다. 자, 요게 이제 이런 경우에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투자의 포인트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가 없는가 1번. 두 번째는 법정 지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바. 그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PT의 시나리오 검색인가? 시나리오 훈련 꼭 들으세요? 안 들으셨죠? 네, 한 100번 이상 들으셔야 돼. 그러면은 뭔가 아실 거예요. 조만간 우리가 CM송이 나옵니다. 어저께 CM송이 3개가 왔어. 근데, 약간 어색해. 어떤 건 랩 버전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금요일까지 또 한번 수정본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CM송 따라 부르기 이벤트를 송년회 때 할 거야. 송년회 때. 그 협회 팔행시 접수 안 하셨죠? 많이. 네, 팔행시는 당일날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급 볼펜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팔행시를 쓴 사람은 다 드릴 거야. 근데 그 중에 대상은 5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주급합니다. 즉시. 그러니까 10만 원 내고 밥 먹고 상타하고 선물 사가고 한 20만 원치 이득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CM송 따라하기는 10만 원 정도. 딱. 그래서 CM송을 100만 번 부르면 여러분들은 주문을 저절로 외워서 부자가 되게끔 가사를 썼어요. 가사 쓴 사람이 나야. 가사 쓴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그 주문 중에 나도 부자 될 거야가 딱 들어갑니다.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따라서 부르시다 보면 저절로 주문 외우듯이 부자가 됩니다. 진짜예요. 계속 따라하는데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자, 2가지죠. 법정지상권에, 즉 토지만 매각의 가장 포인트는 항상 이게 법정지상권이냐 아니냐. 2번째는 그러면 기다 치고 내가 이걸 샀을 때 어떻게 팔아치워 먹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 첫째, 법정지상권의 사례가 이렇게 딱 나오면 가장 긍정적인 자세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인정을 하세요.
이게 올바른 처세법입니다. 옛날에 그 지상권하고 유치권 가지고 팔아먹던 시절이 6, 7년 전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죠? 거의 한 6, 7년 전에는요,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으로 꾸준히 해먹다가, 그 다음에 유치권으로 500억을 벌었다는 책의 저자가 사기로 감방에 간 뒤로는 유치권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하다가, 법정지상권을 막 팔아먹었는데, 그거가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한 4년 전에는 지분 경매가 이빠이 떴었어요. 지분이 많이 떴었어, 이슈에. 여러분들이 보는 경매 정보 사이트에 거의 태반에 지분 이랬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경매 사이트에는 정보만 제공하는 회사죠. 전문성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끼냐면은 틀을 갖다 끼죠. 강의할 놈 갖다 끼고, 그 다음 변호사 갖다 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갖춰 놓은 거예요. 그냥 디자인 회사야. 그거는 그냥 정보 사이트는 디자인 회사예요. 경매 전문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지분으로 한참 팔아먹다가 한 2년 전부터인가 MPL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MPL은 부동산의 경매가 아닌 영역으로 벗어난 겁니다. 경매가 아닌 거예요. MPL은 금융이에요. 금융이야. 대출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경매에 금융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부동산의 영역에서 대출, 그러니까 금융 영역으로 이동한 거죠. 왜? 파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MPL의 종착점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걸로 복고풍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리 분석에 빠지게 됐죠. 왜냐하면 유치권이 어렵다, 판례가 어쩐다, 지상권이 어쩌다. 자, 법정지상권의 투자처, 지상권이 투자가 되는 이유는 뭐죠? 건물이 있다 보니까 땅만 사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안 사죠? 그럼 뭐가 되죠? 유찰이 된다. 자, 유찰이 되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사요. 싸게 산다. 자, 싸게 샀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아닌 거를 싸게 산 거예요. 일단은 전제를 깐 거죠. 그 다음에 소송을 하죠. 철거 소송을 한다. 철거 소송을 해요. 그 다음에 승소한다. 굉장히 아름다운 코스죠. 승소를 해가지고 철거를 해. 그 다음에 나대지를 형성하죠. 나대지를 찾는다. 이걸로 비싸게 판다. 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팔면 되죠. 철거 소송하고 철거하면 되지. 되게 쉽다. 이 코스를 가지고 우리가 법정지상권으로 장사를 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자, 지상권이라는 거는 첫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상권자는 세입자예요? 땅주인이에요? 세입자. 그렇죠? 예, 무슨 권자는 세입자다. 자, 국가는 삥을 뜯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아요? 하나씩 철거되어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라라고 판결을 내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유지시키길 원해요? 유지시켜야지. 그러니까 국가는 지상권 자체에 있어서 철거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의 수익처는 포인트가 철거에 있다.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철거의 포인트를 찍으려고 해봤지만 국가는 법으로도 막았어요. 법정지상권. 법으로도 막히는데 그 틈새가 조금 있더라. 그래서 만든 게 관습상 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은 뭐였죠? 판례였죠? 네, 법원의 판례로, 대법원 판례로 막는 거야. 웬만하면 존치시키고, 웬만하면 유지시켜. 철거하지 말게끔 만들어요. 웬만하면. 네. 그러면서 좁은 구멍을 만들어놨죠. 그 좁은 구멍이 뭐죠? 토지와 건물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 존재, 동일인의 소유. 요거 배우셨죠? 소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인정한다. 맞죠? 그러니까 동시 존재, 동일인 소유인 경우에는 당연하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철거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동일인의 소유인지 보라는 거죠. 자, 근저당이 2011년이죠? 토지 근저당인가요? 주택인가요? 토지인가요? 네, 토지 등기부죠. 2011년에 근저당이 생겼고, 건물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 지금 등기가 없네요, 여기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건물의 건축물 대장도 보셔야 되고, 건물의 등기부도 보셔야 되겠죠? 예. 땅은 어차피 근저당 설정은 2011년이니까, 근저당이 설정된 당시인 2011년도에 이 건물이 동시에 존재했는가? 1번. 또는 동일인의 소유인가? 이 땅이 지금 소유자가 누구죠? 장욱환. 예. 땅은 장욱환인데 2011년도에 땅은 장욱환인데 이 건물의 등기상 2011년도에 이 건물이 존재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존재했다면은 1번 조건은 충족. 2번 조건은 동일인의 소유여야 되죠? 그러니까 2번 이게 보면 소유자 미상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본권은 부정은 택지 조성 지상의 제시외 건물 소재. 첫 장에 소유자 미상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소유자 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닥의 희망을 품게 되죠. 그죠? 야, 토지는 장욱환인데 건물은 장욱환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철거잖아. 라는 희망을 품는다. 예,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조사를 하죠. 어디를 조사하면 돼요? 첫 번째, 토지 근저당권자인 안양저축은행에 전화합니다. 이렇게 조사 스킬까지 가르쳐주는 권리분석반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안 그래요? 지금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난 지사장들한테도 이렇게 안 가르쳤어. 이런 느낌. 1번, 안양저축은행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숭인동에 있는 토지 사건. 네. 네. 그러면 이제 바꿔주죠. 그러면, 그게 제가 관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었는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지. 첫째,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거기에 소유자를 보면 되고, 등기부 등본이 있으면 그게 소유자를 보면 되는데, 집행관이 소유자 미상이라고 써진 거 봐서는 뭣도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우리의 추론이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이제 저축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글쎄요, 그 담당 직원이 어디로 퇴사를 하거나 전출 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죠? 근데 이게 보세요. 집에 전입을 현황조사서 점유자 있죠? 점유자의 전입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그때 있었던 거야, 없던 거야? 80년대부터 있었던 집인 거예요, 이 집은.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는 그 당시에 동시 존재했구나. 이거는 확인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닥 기대를 심을 게 동일인의 소유였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이게. 그러면 땅을 소유권이 매각된 날이 장욱환이가 샀구나. 강제경매로 샀네. 그죠? 땅을 2009년에 경매로 샀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때부터 이미 법정지상권은 존재해버렸네요. 그죠? 그 사람이 사서 철거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는 그 시점에 건물은 지금 법정지상권에서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전 소유자하고 AA 사건을 뭐가 된 거죠? 장욱환이가 경매로 산 거야. 장욱환이가. 지금 이렇게 된 사례예요. 등기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매 이게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상권의 성립은 이미 이때부터 존재해서 쭉 오고 있는 거네요. 우리 시점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네. 그죠? 이미 이때 강제 경매를 해서 소유권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웃긴 거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저축은행 쪽에서도 건물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안 해주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은 일단 법정지상권을 깨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게 좋고요. 첫 번째는 제가 그랬죠. 법정지상권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은 가장 합리적인 자세는 인정한다. 무조건 인정하고 플랜을 짜셔야 된다. 그죠? 인정 안 한 거 이겨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랬죠? 직업이 경매 투자자에서 뭘로 바뀐다? 소송 전문가로 바뀝니다. 소송을 막 하고 있어. 정신 깨보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지상권을 인정한다. 인정하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지상권이 존재하는 걸로. 그럼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왜 장욱한이는 이때 금액을 얼마에 샀죠? 혹시 사건 지금 핸드폰으로 조회 한번 되나요? 2008 타경 1308이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써져 있는 게 그 사건 같은데, 그죠? 이 장욱한이가 경매를 받은 날 얼마에 받았는지 2008 타경 13,082번. 1억 6,300. 어디요? 네. 요거는 필지가 다른데 56에 142죠? 아닌데요, 그죠? 이건 142고 이거는 138이야. 그죠? 다른 건가 보네. 예. 뒤로 넘겨보실래요? 번지가 달라. 이건 30평으로 되어 있고요. 56에 138. 138. 이거는 예. 어디 보시죠. 1억 6,800. 1억 6천? 그죠. 50평이고요. 사진 나오고. 아, 골목 사이길에 이게 대문이네요, 대문. 대문이고요. 아, 진짜 노안이 1년 사이에 늙어버려서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된다니까, 이렇게, 진짜로. 창신역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당시에는 국민은행에서 5,600을 빌려줬고요.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동아신용금고에서 3억 5천까지 땡겨줬어요. 이 땅이 그 당시 좀 됐었나 보다. 그거 사업을 했나? 청구 금액이 10억씩이나 돼. 이때. 그리고, 그랬네요. 그래서 낙찰 금액이요. 당시는 감정가가 3억 7천이었고요. 1억 2천까지 떨어졌다가 1억 6,800에 12명 입찰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소유자는요, 성림산업진흥 주식회사네요. 그리고는 채권자가 한영나염이네요. 그러니까 염색하는 회사 같고. 그러니까 이 염색하는 회사랑 이제 회사 소유의 건물이었나봐요. 땅이었나봐요. 이 땅이,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를 당하고, 개인인 강신욱인가요? 장욱한 씨가 이제 1억 6천에 받은 거죠. 그리고 1억 6천에 받은 시점이 2009년 3월입니다. 2009년 3월에 받았어. 2009년 3월에 받았고, 그러니까 잔금은 5월 13일 날 낸 거죠. 2009년. 그러고 나서 바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그냥 냈네요. 그러면서 5억 2천을 또 안양저축은행이 눈탱이를 맞았네. 참, 골 때린다. 그러면 이 당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2011년도에 우리가 시세조사를 할 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11년도에는 평당 얼마였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45평이니까 2천으로 보면 9억이죠. 그러니까 아마 평당 2천이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개발 얘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물건의 조사 포인트는 지금 아까 1번은 법정지상권 전제 여부였고, 두 번째는 지료를 받냐의 문제였죠. 지료를 얼마를 받느냐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이 땅에
이 땅의 시세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많이 빌려줬는가를 의심을 품으셔야 되고, 야, 이렇게 빌려준 거 보면 2011년도에 평당 2천, 혹시 3천까지는 안 갔겠고, 2천만 넘어도 9억이니까. 혹시 3천이면은 벌써 12억, 15억이 되죠? 그러니까 막 궁금해지죠? 3천이었나?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2천까지만 올라도. 라는 생각이 살짝 스치겠죠? 네, 스쳐야 돼.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싹 스쳐야 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면서, 평당 1,000만 원이 넘나 보네? 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고, 대출량이 무지하게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했을까요? 1억 6천을 투자한 사람이 갑자기 2년 만에 엄청 필요해서 또, 저축은행은 150%로 설정하죠? 그러면은, 대출이 5억 2천이라는 얘기는, 5억 2천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대출이 얼마입니까? 4억 잡으면은 얼마죠? 150%면. 4억의 반틈이 2억이니까 6억이 설정돼야 되죠. 5억 2천인 거 물론 한 3억 5천이면은 반틈 3억 5천 더하기 1억 7천. 맞네. 그러니까 3억 5천 땡겼네. 그러니까 1억 6천에 받아가지고 1억 6천 8백에 받아서 2년 갖고 있다가 투자 원금의 2배를 빼버린 거죠. 그 뒤에는 또 뭐 대출이 뭐 있나요? 2013년 1월. 그 후에 거의 한 1년 반 정도죠. 한 1년 있다가 압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쳤네요. 2014년에 경매 쳤어요. 그러니까 2011년 11월부터 경매를 당한 건 2014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 2년 동안은 유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14년 1월에 경매를 쳤다는 거는 13년 한 9월부터 이자를 안 냈다고 보고, 그러면 2년이 아니고 1년 반 정도는 이자를 냈다고 봅시다. 그러면 3억 5천의 토지니까 5% 이상이라고 보죠. 그러면 3억 5천에 5%면 얼마예요? 5, 35, 5, 25. 얼마입니까? 1750. 1750이죠. 그러면은 1750이면 한 달에는 10달 기준으로 보면 175만 원씩. 그러니까 이 사람은 175만 원에 이르는 돈을 2년 가까이 주다가 자빠진 케이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175만 원도 감당을 못할 사람이 1억 7천씩이나 현금 박치기를 하면서 땅을 샀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메리트가 있었는가? 그죠? 낙찰 시점이 언제였죠, 아까? 2009년이었죠. 9년이면 땅값 많이 오르고 개발 뉴타운 될 때죠. 그죠? 2008년 이명박 오면서 뉴타운이 해지되기 시작하고, 막 해지까지는 안 되고 막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왜 샀지? 그때는 아직은 해지가 안 되고 4대강 한 해 만에 하던 시절인가 보네요. 4대강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막 이제 개발들이 유야무야 돼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아마 되기 전에 샀나 보다.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생돈, 예? 오세훈 시장 때 한참.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돈 1억 7천을 지금 꼬라박은 거잖아요. 실제 대출이 아니고 잔금까지 하면 거의 2억 돈을 쓴 거예요. 2억을 쓰고, 근데 2억을 현찰 방치게 하는 사람이 175만 원씩 2년 못 내서 쓰러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어느 학원에서 지상권의 아름다운 그림을 들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아시겠죠? 그지만 그럼 이 사람은 신용 불량은 됐지만 그래도 자기가 낸 상가격은 1억 7천이지만 대출로 3억 5천 땡겨서 갔으니까 신불은 됐지만 돈은 벌었네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런 일은 잘 안 생기죠. 어떤 재개발 뉴타운의 붐을 탔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포인트는 뭐다 그랬죠? 현재 시세가 궁금하다. 왜? 그럼 과거에 도대체 얼마까지 갔느냐? 그럼 막 2천까지 갔으면 9억이라는 점을 아시고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지금도 감정이 1,000만 원 넘게 된 걸로 봐서는 또 압니까? 1,200입니다 감정이.
그러면은 1200 곱하기 45 해보시죠. 해보세요. 100만원 차이면 4,500이에요. 200이면 9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200이라고 보면은 지금 4억 8천이 아니고 5억 얼마야? 6억 될 수도 있어요. 계산해보세요. 45 곱하기 1200. 아직도 안 나왔어? 5억. 5억 4천 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럼 6천 차이인가? 5억 4천이네요. 예. 1200. 얼마인지 궁금하네. 우리가 시간상 좀 하면은 전화도 해보는데. 다른 반은 보통 이제 우리 7시 반에 시작하면은 8시쯤 돼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전화하라고 제가 시켜요. 최고위는. 또 낮 시간대 주말에 하는 분들 있죠. 토요일은 전화를 막 시켜. 그는 막 엄청 공부시켜놨는데도 전화만 하라고 그러면 덜덜 떨고 제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연습을, 시세조사 연습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경매 교육의 핵심은 말하는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발표 자주 시키고 술 마시면서 건배사 자주 시키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희도 이제 지사장들하고 이렇게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오늘은 어떤 기점으로 해서, 자, 어떤 지사장 건배사 한번 하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워했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예, 그러면서 탕탕 하면서 바로 그냥 나와.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온 지사장들 또 하라고 하면, 이러고 있어. 진짜요, 진짜. 이게 자꾸 말하는 연습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내년도에 선보일 프로그램은 그냥 화법만 가지고 하는 경매 강의도 괜찮죠.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주구장창, 그냥. 말만. 그러면 더 빨리 늡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시세 꼭 물어보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련된 문제를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료. 어차피 이 아름다운 구조가 얼마 나오나 보세요. 자, 1억 6,800에 받았죠, 장욱환? 그 당시 감정가가 그때 아까 얼마 했어요? 3억 7천. 자, 지료 소송을 하는 거죠?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료는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정해요? 법원이 정해요? 법원이 정한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얼마 주셔야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주인이 나 이거밖에 못 줘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뭘로? 소송으로 해요. 오로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토지 매각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소송해야 되겠구나라고 염두에 둬야 돼, 안 돼요? 둬야 된다. 무조건 나 소송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소송하는데 아유 나 소송 어떻게 겁나 라고 하시냐. 전혀 겁 안 내도 됩니다. 그냥 법무사만 사도 되고요. 정모하면 변호사 사도 되는데 법무사 사든 변호사 사든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승소는 해요. 땅 주인이니까 무조건 승소해요. 지료는. 그럼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죠? 그럼 우리는 많이 받고 싶잖아. 그래서 1억 7천에 샀지만 감정이 3억 7천이니까 3억 7천 기준으로 돈 얼마 내놔라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얼마를 달라고 해봤자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 비용 내라고 해요. 한 70몇만 원 냅니다. 그러면은 감평사가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겠죠. 판사한테. 요거 딱 감평사를 내요. 이 땅은 얼마고 지료는 얼마 받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판사가 딱 보고 이대로 하세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지료소송의 핵심은 이게 다예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 그럼 감평사를 제가 정하는 건 전혀. 안 돼요? 네. 저한테 이제 전화 한 번은 와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해서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어쩌세요? 예,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 우리가 그러죠? 짜장면집에나 뭐 할 때 뭐 해주시고요. 뭐 해주시고 예, 그러면 아저씨 짬뽕에 뭐 좀 매콤하게 뭐 또 좀 얹어주고 뭐 좀 빼줘요. 그럼 예.
자, 홀에 짜장 하나, 짬뽕 하나, 그거 끝나잖아.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할 테니.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효소송이야. 자, 누가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효소송을 할 때 어떤 기대도 하지 마세요. 돈은 무조건 받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받느냐가 궁금하죠? 어떤 기준이냐. 자, 현재 3억 7천 감정은 건물이 있을 때 땅가격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제정신일 때예요, 제정신이 아닐 때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감정을 한 거예요. 그런지만은 내가 땅 주인이 되고 땅세를 받을 때는 이게 없다는 제정신의 제조건에서를 기준으로 시세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는 3억 7천 기준으로 해서 1억 7천에 샀지만 소송을 지료 소송할 때는 3억 7천이 아니고 4억이 될 수도 있다. 요거에 오는 갭으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에 포함이 돼서 실제 땅가격보다 저가로 감정하게끔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있지. 왜 차도 멀쩡해도 뭐 뒤에가 부딪혀가지고 범퍼 교환 이력이 있으면 깎이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장애로 인정한다. 그래, 그러죠. 그러면 요 땅 가격이 예를 들면 나와서 4억이야. 이 건물은 허름한 단독이에요? 세련된 단독이에요? 허름하죠. 그러면 단독은 3에서 5%를 줍니다. 자, 3이 제일 바닥이죠? 네, 3이 바닥이잖아요. 자, 4, 3, 12. 그러면 월 100.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장욱한이가 1억 7천을 받았을 때 바로 지료소송을 해서 월 100씩 받으면 아까 175에 넘어진 것도 의아스러운데 75에 넘어지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추론하기도 한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거를 추론해야 돼. 자, 45평이면 실제로 이 사람이 3억 5천을 너무 땡겨 써서 그렇지 그 사람이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평당 1000에도 4억 8천 아닙니까? 4억 5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앉아서 1억 7천에 샀기 때문에 앉아서 3억 가까이 번 거예요. 평당 1000이어도 그 당시엔 더 벌었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시세 조사를 뭐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사실 6억에 3%면 1800이니까 월 100 얼마씩 받았죠. 150씩은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했다면은, 지료를 받았다면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이 86년에 있는 권창호와 윤영숙을 저 같으면 만나볼 것 같아요. 지료를 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임차인인데요 할 수도 있고 저는 소유자인데 어쩌죠 할 수도 있고 어떤 내막이 있겠죠? 네, 내막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건물에서 살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땅은 이미 넘어갔다면 100 얼마씩 소송이 들어왔다면은 진직의 건물도 팔고 나가든가 지료를 못 내면 압류를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등기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만들어서 압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경매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다. 4년 동안. 그러니까 장욱환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샀는지를 모르겠다는. 어떤 행위들이 나와줘야, 그죠? 나와줘야 이 사람이 이런 플랜을 갖고 왔구나 라고 할 건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 장욱환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채무자인 성일산업인가? 그 산업의 임직원일 가능성이 있구나. 임직원의 가족일 가능성이 있는 걸로 추론을 할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놓고 있을 수 있죠. 그 회사 소유니까. 추론. 일반적인 낙찰자가 하지 않을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 소유자에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 현재 이런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라고 하면 어떤 은행에서 문을 두들겨도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 그죠? 안 해줘요. 근데도 3억 얼마를 해줬어. 아, 사업하는 사람의 인맥으로 돈을 뺐구나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등기를 이렇게 봤을 때 공동담보인지 아닌지도 볼 필요는 있겠죠? 이 등기를. 그래서 혹시 이 땅 말고 어떤 땅을 또 얹어줬는지도 모른다. 공동담보면 그 번지를 조사해보면 거기에 성일산업이 나올 거야, 거기에가. 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물건 그 조사죠. 지금 제가 오늘 떠들었던 게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써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잘. 그 팟캐스트 꼭 들으세요. 시나리오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최고위 과정에서 꼭 들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최고위 과정은 이 우량물건의 시나리오 쓰는 연습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떠들었어. 그랬는데 잘 모르더라고. 근데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통해서 남이 못 보는 물건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죠?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몇 페이지 넘기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훅 떨고 있고 어디서 막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그 물건이 우량물건인 이유가 그냥 어떤 신통력을 발휘한 게 아니고 보여요. 그게. 근데 그 눈을 훈련하는 거죠. 눈을. 그래서 우리 왜 특전사들이 왜 그 창문에 유리창을 딱 깨고 들어가면서 탁 하면서 타닥타닥 조준사격 하잖아요. 그 인질범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벽을 타고 와장창 깨고 들어가면 유리 깨지는 소리에 정신이 산만하고 뭐 탕탕탕 쏘는데 거기서 인지를 막 싸대버리면 어쩔 거야. 그죠? 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때 그게 맨정신으로 들어가겠냐고 막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안에서 야 하면서 다다다닥 소리가 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때 뛰어 들어갈 때도 그냥 가요? 뭘 이렇게 체류탄 같은 거 뭐 던지고 들어가잖아. 그때 들어가서 침착하게 이렇게 해야지 막 그냥 우작대기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뭐 인질이고 뭐고 안 가리고 쏠 거면은 그거가 특전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문을 박차고 딱 들어가면서도 순간 딱 보고서 쏠지 말지 결정해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 미국 영화 보면은 막 특전사들 막 이렇게 자택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클리어 하면서 문을 누가 딱 차면은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쏘면서 갑자기 쏠려고 하는데 여자고 아이고 그러면 안 쏘죠. 그런 순간 판단 능력이 되게 빨라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놀라고 흥분한 상태에서 다 갈겨버릴 거 아니야. 바로 그 상태다 이게.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살기를 띠느냐 살기를 띠지 않는가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물건을 단지 물건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어떤 물건이 나를 향해서 나 좀 잡아가라고 할 거냐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거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지금처럼 물건을 많이 보시고 시나리오를 많이 써보고 하다 보면 이게 나와. 지금 요거는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시나리오 한번 쓴 거죠. 그죠? 멋진 소설을 하나 보신 거예요. 그죠? 이게 98년도부터 있었고, 뭐 2009년에 낙찰받은 얘기, 그 전에 3억 7천이었다가 1억 6,800에 가져가고, 다시 그 2009년에 받을 때 감정이 3억 7천이었지만, 2014년에는 4억 8천 감정은 올랐어요. 그죠? 하고 다시 그 당시에 낙찰받았던 것처럼 1억 5,80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당 1,000만 원만 해도 4억 5천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돈 버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사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죠? 네. 돈이 10억이 현찰이 있으면 하나 사놓으면 괜찮아요. 있으면 돼. 자, 이런 물건이 우리의 소금쟁이의 타겟이 된다. 혼자 사면 1억 5천이 다 들어가야 돼. 맞죠? 자, 대출 안 됩니다. 대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1억 7천을 어떻게 묻습니까? 아유,
동업을 한다고 해도 1인당 9천씩 내야 된다, 이거. 아유, 그럴 바에는 다른 빌라 하나 사지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2억에 샀볼까요? 얼마에 볼까요? 2억에 샀다고 치시죠. 이런 물건 2억 안 삽니다, 절대. 그러니까 무조건 낙찰이야. 이건 2억이에요. 자, 무조건 낙찰인데 50명의 소금쟁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1인당 얼마입니까? 계산해봐. 5 곱하기 몇은 20이야. 5 사잖아. 400만 원이면. 400만 원에 2억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걸 사야지. 맨 공투한다고 해가지고 시골에 이상한 임야 사는 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더 인기가 있어, 우리보다.